안녕하세요.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입니다. 오늘은 외국분이 올려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자는 미국인 라이언입니다. 그는 현재 딸을 따라 한국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를 먹고 외국이란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겁도 났었는데 막상 딸과 함께 살게 되니 그 어떤 것도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라이언은 한국에 이주해서 살자마자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느껴졌고 그는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답니다. 그가 쓴 글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들과 다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반평생을 그리워만 하는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깨닫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그가 얼마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가 많은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라이언의 와이프도 이런 이주노동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한인 이주노동자였습니다. 라이언은 이웃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그녀를 만나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라이언의 적극적인 구애로 둘은 서로에게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아주 예쁜 딸을 낳았죠. 라이언의 딸은 엄마를 더 닮아 동양인 느낌이 많이 나는 외모였지만 쌍꺼풀 짙은 눈과 오똑한 코만큼은 라이언을 쏙 빼닮았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미국으로 온 덕분에 그는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 있었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율도 덩달아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동남아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던 라이언 부부는 주변인들로부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베이비시터는 2년이 넘게 성실히 일하고 있었는데다가 그의 와이프 또한 이주노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딸아이도 그 시터를 굉장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 부부는 순진하게 시터를 믿었던 자신들의 생각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와 함께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 시각에 시끄러운 딸아이의 소리와 시터의 분주한 소리가 들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딸아이가 벌써 자는 건가 하고 집을 둘러보다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 산책 나갔나 보다 생각하며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찾아 나섰죠. 그만큼 그들은 시터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소식이 없자 불안해진 부부는 온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딸아이를 찾다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라이언 부부는 베이비시터가 아이와 함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건 경찰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몇 번째인지 외국인 시터와 아이가 사라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시터의 주소로 기재된 곳에 찾아갔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그 여자가 짐을 뺀 지 벌써 며칠이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부부는 이건 그 시터의 계획적인 범죄이고 그토록 사랑하는 딸아이가 납치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전국 곳곳에 현상수배와 딸아이를 찾는 종이를 붙였지만 그 뒤로도 계속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딸아이만 찾으며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딸아이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군요. 오로지 아이 찾기만에 빠져있던 부부가 피폐한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딸아이를 잃고 4년 후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첫째 딸아이를 잃고 4년 후 라이언 부부에게는 새로운 딸이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임신한 상황에서도 라이언은 마음 편히 기뻐하지 못한 채 밖으로 첫째를 찾기 위해 계속 돌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지고 아이와 아내를 둘 다 잃을 뻔한 상황을 맞고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들 부부는 첫째 아이만큼이나 우리에게 찾아온 새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는 둘째를 위해 정성을 다해 첫째 목까지 세심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두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건강하게 자랐지만 한시도 첫째 딸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늘 실종된 딸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기다리며 살았죠. 세월이 흘러 라이언 부부에게도 손녀와 손자가 생겼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도 느끼며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손주들을 보다가도 문득 첫째 딸아이를 잃었을 때가 딱 이 나이쯤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손주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박수치고 웃다가도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잠든 밤이나 고요한 시간이 되면 이불을 눈물로 적시곤 했습니다. 딸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평생 마음의 돌덩이를 얹은 듯 살아서일까요? 라이언 씨의 마음의 병은 몸의 병까지 키웠나 봅니다. 라이언 씨는 딸을 잃고부터 이를 가는 습관과 이를 꽉 깨물고 자는 습관이 들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그런 습관들이 오랜 시간 이어지다 보니 점점 치통이 심해져서 참다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라이언 부인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라이언 씨의 치아가 너무 많이 부식되고 뿌리도 약해져 이대로라면 치아가 모두 빠질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를 깨물고 울음을 참던 남편에게 이제 더는 꽉 깨물 수 있는 이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라이언 씨에게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하기를 권했고 라이언 부부는 난감했습니다. 그들은 딸을 찾기 위해 평생을 보내느라 제대로 된 재산을 일구지도 못했고 노후 자금도 없는 지경인데 그렇게 큰 병원비를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이언 부인은 나이 많은 남편이 그 힘든 수술을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지만 사실은 돈에 관한 걱정으로 마냥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에게 임플란트를 하라고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은 둘째 딸은 혹시 외국에서 수술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친구가 말하길 한국의 의료비는 미국보다 훨씬 싸다. 미국은 너무 비싸서 절대 미국에서 치료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치통이 심해져 참을 수 없던 라이언 씨는 결심을 합니다. 한국으로 넘어가 그들의 둘째 딸의 친구가 소개해준 치과에서 무려 20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긴장한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푸른 눈의 외국인에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라이언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술하셨던 분들은 모두 잘 되었고 만족하였다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미국 못지않게 좋다는 이야기도 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라이언 씨는 계속 대화를 하다가 그 간호사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김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저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워낙 많은 수의 치아 수술이라 수면 마취가 진행되었고 라이언 씨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수술 전 위로해줬던 간호사가 깨셨네요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는 와이프는 어딨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 완전히 마취해서 깨지 않은 상태라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아는 듯 간호사 쪽에서 먼저 와이프를 불러주더군요. 그 뒤에도 그는 꽤나 애먹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마취가 서서히 풀리면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호사는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경과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아픈 자신을 지켜봐주고 격려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그때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멀쩡히 웃고 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병원에서 나설 때까지 나를 돌봐주며 빙그레 웃고 있던 간호사 선생님은 이때만 해도 라이언 씨에게 친절하고 고마운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뀐 건 다음 경과를 보러 다시 치과를 들른 날이었습니다. 라이언 씨는 치과를 다녀온 날부터 꿈속에서 첫째 딸과 그 간호사 선생님의 얼굴이 겹쳐지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라이언 씨는 자꾸 간호사 선생님이 자신의 큰딸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어느 날은 꿈속에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자신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을 다시 들른 날 라이언 씨는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러 온 간호사 선생님을 평소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귀 뒤에 점이 있는지, 그녀의 손등에 흉터가 있는지를 계속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건 라이언 씨가 딸을 잃고 딸의 특징을 적어놓고 경찰에 알리고 전단지로 만들어 붙이면서 늘 기억하고 있던 딸의 특징이었습니다. 라이언 부인은 라이언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딸이 이 먼 땅 한국에 있을 수가 있겠냐며 너무 친절하고 고마워서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 아니냐고 질책했습니다. 처음에는 라이언 씨도 어떻게 미국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한국에 있을 수 있나 미친 생각 아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스러운 외모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국인 같기도 한 눈, 그것도 와이프를 닮기까지 한 여자에게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일단 다른 간호사가 들렀을 때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리 간호사의 이름을 말하며 그분이 몇 살인지 알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의 질문이 이상했는지 그 간호사는 그건 왜 물어보시나요? 라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던 끝에 예전에 잃어버린 아이와 간호사님이 너무 닮아서 그렇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아이를 찾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간호사는 미친 사람 보는 표정 반 불쌍한 표정 반으로 심정은 이해하지만 간호사님들의 개인 신상 정보는 함부로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라이언 씨는 스스로 딸의 특징을 하나씩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그가 찾은 간호사의 특징을 말해주었습니다. 라이언 씨가 이 간호사의 귀 뒤에 점을 발견하자 부인의 눈동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호사의 손등에 희미한 흉터 같은 게 보이자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미리 씨는 그들이 너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표정이 일그러져 가는 것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딸로 의심되는 간호사가 자신들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다시 오지 않을까봐 라이언 부부는 급히 의사의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그 간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과 함께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떠올랐지만 망설였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허벅지 뒤에 점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그 간호사는 크게 놀라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간호사의 대답에 라이언 씨와 부인은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붙잡은 라이언 부인은 그들이 평생 찾고 있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었습니다. 하얀 피부와 오똑한 코, 그리고 아내를 닮은 예쁜 입과 큰 눈으로 웃으면 반달 모양이 되는 눈, 저와 아내의 젊은 시절을 반반씩 섞은 그런 얼굴로 그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로부터 자기 나이를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벌벌 떠는 목소리로 자기는 아주 어린 시절에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을 잃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공간에 끌려다닌 기억이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험악한 남자들을 만난 적도 있고 사는 곳도 몇 번 옮겨 다니며 때로는 배를 타기도 했다고요. 그녀를 험하게 다루던 그 어른들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려면 자기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뺏어와 자녀 없는 부부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았다고요. 그런 그녀는 어느 날 정말로 한 가정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새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녀를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았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는 도저히 배고프고 맞는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서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구해준 건 바로 한국의 한 고아원이었습니다. 경찰을 찾아가면 여러 번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더 혼나는 일이 계속되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집과 부모님을 숨기고 고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기억들에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과 과거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흐려진 어릴 적 기억으로 인해 그녀는 부모를 찾을 수 없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녀를 거둬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초지종을 들은 라이언 부부는 친자 확인 검사를 했고 결과는 99.9%가 한다고 나왔습니다. 같이 검사 결과를 보던 부부는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이고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현재 라이언 씨는 수술 후 치아 건강도 되찾았고 각종 질병들도 마음의 병이었던 건지 싹 나아서 아주 건강하게 딸인 김미리 간호사 가족과 한국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리 씨는 이미 결혼을 하여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래 딸의 이름은 애나였지만 그들은 딸을 키워주신 한국과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제부터는 그대로 미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라이언 씨는 그동안 오랜 세월 함께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딸과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행복함만 가득하길 나이먹고에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는 늘 많은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